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11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에는 주요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심리 검사의 분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검사의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이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이 속도 검사는 우리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 역량 검사는 어려운 문제들을 구성되며 이런 숙련도보다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는 그 말 그대로 개인 검사는 검사할 때 그 한 사람씩 해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검사는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필 검사와 그 수행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필 검사는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종이에 인쇄된 문항에 연필로 응답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수행 검사는 수검자가 대상이나 도구를 직접 다루도록 하는 것이죠. 자, 측정 내용에 따른 이전 분류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적 검사하고 정서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 인지적 검사는 우리가 능력 검사라고도 하고 또 적성 검사는 성격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 또는 능력 검사라도 같은 말이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인지적 검사는 특징 비교에 보면은 극대 수행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름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인지적 검사 또는 능력 검사 또는 극대 수행 검사, 모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검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적 검사는 우리가 지능 검사하고 적성 검사 그리고 성취도 검사가 있습니다. 요 지능 검사는 그 한국판 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하고 또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그리고 스탠포드 비례 검사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비례 지능 검사가 되겠죠. 자, 적성 검사는 그 우리가 일반 적성 검사라고 해서 미국 그 노동청에 등록돼 있는 그 적성 검사죠. GATB.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 워커넷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 검사 그 기타 다양한 특수 적성 검사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성취도 검사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고등학교 교과 시험에 이제 학업 성취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익, 토플, 그리고 이제 표준 학력 검사라는 것들이 이제는 이 대표적인 성취도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적 검사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이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인지적 검사는 정답이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빨리 정답을 제 시간에 많이 맞히는 사람이 이제는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를 요구한다라는 것이고, 이 정서적 검사는 성격 검사가 있고 성격 흥미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 성격 검사는 우리가 성격 5요인 검사, 그 5요인 검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에 보면은 성격 흥미 생활사 성격, 이때 성격 5요인 검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그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우리가 MBT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성격 검사에 해당이 되고, 흥미 검사는 뭐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중에서 그 흥미 검사에 해당이 되고, 그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그냥 흥미 검사만 나오죠. L형은 3개 중에서 흥미 검사, 그리고 이제 뭐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쿠터 직업 흥미 검사, 그리고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구직 욕구 검사. 그래서 이 인지적 검사의 중분류, 그리고 그
심리검사 예, 그리고 특징 이걸 모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전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와 그 규준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면은 우리 표준 집단 만들 때 규준 점수라고 우리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 집단의 그 어떤 평균 표준을 이제 규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준 참조 검사는 그 어떤 규준 점수를 가지고 내담자의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죠. 즉 상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준 참조 검사다 그럼 상대평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이때 비교 기준이 되는 점수들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거 참조 검사는 그 점수 검사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비교해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죠. 대부분 이전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것이 대부분 이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뭐 60점 이상 과락 가국별 40점 40점 그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선이다. 이렇게 이제는 딱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국가 자격 시험이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 점수 규준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준의 종류 중에서 이 백분의 점수를 살펴보면은 백분의 점수 규준의 종류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그리고 그 표준 등급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백분위 점수는 이 어떤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집단에서. 그래서 백분위는 이런 100명의 집단이다라고 하면 100명의 집단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백분위 95가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의 95%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95%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 95%가 된다. 그만큼 그 시험 보는 상대적으로 뭐 높은 편이죠. 95%가 그 아래에 95%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표준 점수는 이 백분위 점수는 범위가 그 마이너스 3에서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좀 단점이죠. 그러한 마이너스를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표준 점수로 이제 바꿔서 하는데요. 이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죠.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Z 점수하고 T 점수가 있는데, 이 Z 점수는 원점수를 평균형,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1로 전환한 점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 Z는 그 원점수 빼기 자, 그래서 원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해야 우리가 그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점수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점수 빼기 평균, M은 평균입니다. 그 X는 원점수고 이거를 SD, 이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다.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분포를 이루는 점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T는 50 플러스 10Z로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용프에 보면은 이 공식에 도입을 해서 Z점수와 T점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어떤 그 T점수, 표준점수 구하는 그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 학습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준 등급은 그 스테인 라인이라고 하고, 그 우리가 1에서 9등급까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원점수의 크기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
다음에 표에 제시된 백분율에 맞춰서 표준 등급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제에는 이 표준 등급을 응용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신 등급제는 표준 등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신뢰도의 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것은 그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실시한 검사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고, 이 계수는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뜻하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라고 하죠. 이러한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은 그 이월 효과가 있죠. 연습 효과와 기억 효과.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이런 연습 효과가 있고 이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면은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응 민감성 효과, 시간 간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측정 속도의 효과, 뭐 응답자의 연령 측정하려는 특성의 본질 등의 시간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점 일단은 여기 이외에도 이제 성숙 효과가 이제 2월 효과, 연습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반응 민감성, 반응 민감성. 자, 그리고 그 2월 효과, 2월 효과, 그리고 시간 및 비용 소요. 요거를 전 문제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 그다음에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동성 계수라고 하죠. 동일한 두 개의 검사를 만들어서 서로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동동성 계수라고 부르고, 이 동동성 검사는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문항서, 동일한 형식, 비슷한 정도의 문항 곤란도를 가진 검사로 이 평행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검사 재검사보다 신뢰도보다는 훨씬 널리 이용되고, 그렇지만 이제 연습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자, 그다음에 그렇지만 평행 검사를 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두 가지를 만들려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반분 신뢰도는 이제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하는데, 검사지를 두 개로 딱 나눈 것이죠. 두 개로 나눈 것이어서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안정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뭐 한 번에 하니까 시간이 뭐 길고 검사한 다음에 더 오버되고 뭐 짧고 길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둘로 구분된 문항들이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종류의 신뢰도 계수를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분 신뢰도 계수의 반분 방법, 요걸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 난수표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채점자 신뢰도, 이 채점자 신뢰도는 그 한 집단의 검사 용지를 두 명의 검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에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전 개개의 수검자들에게 관찰해낸 그 두 개의 점수를 가지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죠. 역시 이제는 그 채점하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이 좀 있는 것이죠. 자, 타당도의 종류는 우리가 그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성 타당도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타당도는 그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과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쓰이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가령 곱셈이나 철자 쓰기 검사는 그 문항들이 이제 곱셈이나 철자 쓰기 문항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성격이나 적성을 재는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 측정 내용이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내용 타당도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안면 타당도가 이제 같은 영역에 있는데,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검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수검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서 그럴듯하네라고 하는 정도죠. 정도. 우리가 흥미검사 결과를 보면서 하면서 결과 나오면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담자가 수검자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안면 타당도,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준거 타당도는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즉 어떤 검사 점수가 직무 성과나 학업 성적 등의 그냥 특정 활동 영역의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예정 타당도는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준거 점수들을 얼마나 예측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이런 검사를 할 때 신입사원 채용 때 검사를 했는데 총무에 잘 맞아 라고 이제 결과에 나오면 총무직을 이제 보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총무직을 잘 한다고 하면 이제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것이죠. 이 동시 타당도는 그 해당 점수의 점수와 준거 점수를 동시에 얻어서 나온 상관계수라고 보는데, 자 예를 들면은 입사 후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남아있는 현직자들 대상으로 이런 새로 개발한 적성검사와 준거 측정을 동시에 해서 얻은 두 점수간의 상관의 크기가 동시 타당도 계수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 자 입사를 했어.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에서의 어떤 그 사람의 그 근무 성적을 쭉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A란 사람은 총무부에 굉장히 일을 잘하는 점수가 높구나. B는 회계부의 회계 쪽에 굉장히 점수가 높구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새로 개발된 그 검사지를 이제는 검사를 했더니 정말 얘가 총무에 잘했는데 검사지도 총무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동시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성 타당도는 그 이론적으로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그런 그 검사를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 수렴 타당도는 그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지와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수렴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정적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은 높은 것이죠. 이론적 개념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변별 타당도는 이론적 개념이 반대인 그 검사지와 상관계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이 변별 타당도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돼야죠. 부적 타당도가 높아야 변별 타당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론적으로 반대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과 변별은 어떤 그 반대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렴은 동일한 같은 개념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검사지와 비교. 변별 타당도는 그 이론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만들어진 검사지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인 분석법과 그 다음에 발달적 변화 실험법, 개입법, 뭐 중다 특성, 중다 행렬법. 이 중다 특성, 중다 행렬법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어떤 종류와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저는 4교시 마칠까 합니다.